네, 반갑습니다. 엠베인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는 그래도 막판에 반등이 나왔는데요. 코스닥 증시가 이제 하락이 나왔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 뭐 정강 후약, 뭐 미증시가 하락 나면 빠지고, 중국 상해 증시가 빠지면 또 빠지고요. 네, 또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요동 칠 때마다 상승은 못 따라가는데 하락만 아주 줄기차게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락이 나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럼 이 하락이 나온다면 언제까지 하락이 나올 것이고, 그럼 우리가 전략을 어떤 식으로 짜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에 앞서서 저는 이제 엠뱅골드 사이트 매일경제TV에서 달릴까 말까 방송을 1시 45분에 하고 있고요. 고고쇼는 매주 화요일날 출연하고 있습니다. 3시 40분에 엠뱅골드 사이트를 통해서 지금처럼 장마감 방송을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가끔씩 제가 뭐 미팅이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안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전략 얘기에 앞서서 오늘 간단하게 오늘 방송 추천주 오늘 두 종목 소개해드렸는데요. 어김없이 그 추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핵심적인 내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삼육물산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큰 이유는 오늘 확진자가 1896명, 거의 1900명 언저리까지 나왔어요. 1800, 정말 이제 코로나 얘기를 하는 게 좀 지겨울 정도인데, 네, 벌써 지금 4차 팬데믹 코로나 확진자가 1896명이 나왔습니다. 최다 확진자가 나왔고요. 아까 실시간으로 봤을 때 코로나 확진자가 오전에는 한 50명, 지금은 27명 정도 전일 기준에서 27명 정도 나오고 있네요. 그럼 내일은 최소한 1900명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전일 기준에서 지금. 그럼 이제 다음 달,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달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 많게는 3000명까지도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지금 백신이 보급되고 있고,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뭐 1차 접종자도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백신이 보급된 상태에서 지금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도 4단계로 격상한 상태에서, 최고 단계죠. 4단계로 격상한 상태에서도 이게 지금 효과가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방위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증가하면서, 오늘도 역대 최대,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에 따른 좀 관련 수혜주로 이제 3년 물선을 말씀드린 거예요. 위생 포장용기 제조업체여서, 사실상 언택트 또 이제 포장용기 또 제지 관련 수혜주로 묶여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지금 같은 시장이 좀 불안했을 때 오히려 좀 모멘텀이 여러가지 많은 종목들이 좀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관련해서 하락도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 있어서 3년 물산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80년도에 설립이 돼서요. 92년도에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카톤팩 대표 종목인데요. 카톤팩이 뭐냐면 그냥 우유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액체를 담는 포장 용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주스, 뭐 우유, 또 그리고 최근에 가정 간편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카톤팩의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중요한 거는 이제 자회사 100%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SR 테크노팩에서 고차동성 필름인 GB8 국산화에 성공을 했어요. 이게 그동안은 일본의 의존도가 굉장히 컸습니다. 의존도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고차동성 필름인 GB8을 이미 국산화에 성공해서 지금 많은 국내 식품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한일 갈등이 계속 지금 심화되고 있는 상태고, 문 대통령의 방일도 무산이 되면서 냉랭한 한일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일 갈등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 있고, 이 GB8이 어디 쓰이냐면 햇반에 들어가는 소재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햇반에 들어가는 용기, 햇반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품 경량화, 그리고 식품의 저장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GB8이 또 인증을 획득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계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이어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근데 이게 최근에 1년 동안 플라스틱 컵 커피에 들어가는 포장지에 적용한 결과 1년 기준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1300톤 이상 절감하는 효과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GB8이 폐기물 관련된 폐기물 절감,
매년 산업 폐기물이 20% 이상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폐기물 절감 관련된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B8이 미국에 본격적으로 승인이 됐고요. 그리고 한일 갈등 수혜주가 될 수 있고 또 폐기물 절감 관련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삼륜물산의 공장이 파주 저기 영태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DMZ 굉장히 인근이에요. 그래서 대북 수혜주로서 오늘 막 대북 관련 종목들이 변동성이 컸었는데 로이터 통신에서 무슨 남북정상회담이 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거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찌라시성 보도가 굉장히 높은 이유가 전일 남북경협주가 반등이 나오다가 하락이 나왔던 이유가 남북 정상회담은 아직까지 논의된 바 없다라고 청와대에서 밝혔는데 다시 그 보도가 나오면서 바로 반박 보도가 나왔죠, 청와대에서. 그래서 장 막판에 상승폭을 반납했지만 삼륜물산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언택트, 그리고 한일 갈등, 그리고 남북 경협 관련해서. 다만 더 이상 추가적으로 나온 악재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을 제가 이제 이거 삼륜물산은 말씀드렸었고 차트 한번 간단히 볼게요. 네,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때 코로나죠. 코로나가 창궐하기 이전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때가 한일 갈등 수혜주로, 이때가 한참 한일 무역 분쟁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하루종일 시달리던 우리나라가 한일 무역 갈등, 이제 일본에서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삼륜물산이 가장 대표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큰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그때 그 가격도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실적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만약에 시장 여파로 밀린다고 한들 조정폭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어서 삼륜물산이 여러 부분에서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한국선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정치 인물주이기도 해요. 근데 예전에는 정치 인물주가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정치 인물주로 묶여 있고, 최근에 철강 관련된 기업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이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근데 미국 또한 팡기업, 페이스북,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호실적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조정 흐름이 나와줬던 이유는 이미 좀 주가에 선반영이 됐었어요. 최근에 연일 미증시가 신고가 랠리가 이어져 왔잖아요. 그래서 철강 관련 종목들도 이미 올해 상반기에 충분히 기대감이 반영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대형주보다는 스몰캡 종목들이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판단돼서 한국선제를 가져왔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기업은 선제사업부, 또 스테인리스 사업부, 철강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는데, 선제 사업에서 하고 있는 거는 아연도금 철산과 아연도금 강선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연을 도금한 철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강도가 너무나 강해서 해적 케이블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해적 케이블 같은 경우는 해적 케이블에 진출한 국가가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4개 국가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두 국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한국선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포인트고, 그리고 해적 케이블 관련해서 이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철강 관련된 매출이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강 관련이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철강 관련 종목들이 또 2분기 최대 실적을 견인했는데, 한국선제 또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같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다 지금 부산 또 PK 지역에 위치해 있잖아요. 경남 또 그리고 부산 PK 지역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원래는 갓도 신공항이었고 또 밀양에도 공장을 갖고 있어서 밀양 신공항 관련 종목으로 묶여 있어요. 근데 밀양 신공항 관련 종목들이 이제는 홍준표 관련 종목으로 묶여 있습니다. 왜냐면 원래는 새우글로벌이었는데 새우글로벌이 상장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가면서 밀양공항 관련 종목들이 홍준표 의원 관련 수혜주로 묶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홍준표 의원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조만간에 국민의힘 8월 12일을 기점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당내 경선이 치러질 겁니다. 근데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 생각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요,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은 8.15 광복절에 이따가 한 8월 10일 정도가 되겠죠. 8월 10일 정도가 될 텐데, 그럼 8.15 광복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8.15 광복절에 이제 박근혜 사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재용 부회장이랑. 그래서, 왜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까지 이제 보수에서는 좀 상징적인 인물이고, 아직까지, 당내 좀 파급력이 여전히 좀 살아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되면은, 국민의힘 내에서 내부적인 어떤,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얘기를 꾸준히 언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내에 어느 정도 좀 기반도 있고요. 또 그리고 국민의힘 대표로 대선을 출마했던 이력도 있고 또 TK 지역 내에서 또 이제 지지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당내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정치 경험이 없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또 그리고 홍준표 의원 계속 이 경선이 시작됐을 때 지지율 자체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대권이 3월이고 거의 8개월 가까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인 종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홍준표 의원이 어떤 지지율이 급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당내 경선이 본격화됐을 때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때 한국선제가 가장 대장주로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고요.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주, 또 정치 인물주로도 같이 맞물릴 수 있는 종목이고 실질적인 부분도 뒷받침되기 때문에 한국선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 간단히 한번 볼게요. 네, 한국선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요때의 상승은 이제 철강 관련해서 한번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이 상승은 이제 홍준표 의원 관련해서 상승이 나와줬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정치 인물주들 조정 흐름 나와주고 시장 여파로 밀렸던 부분 이후에 최근에 이 바닥 구간에서 시장이 좀 요동을 치고 있는데 얘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미리 좀 두들겨 맞았던 부분들이 있어서요. 바닥을 잘 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소한 직전 고점 라인 때까지는 반등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국선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룽이마마님 반갑고요. 네. 자, 이제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시장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짚어보고 그리고 시장이 앞으로 왜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룽이맘 죄송합니다. 네. 자, 이제 집중할 준비가 됐다. 7번 한번 눌러보고, 행운의 7번 한번 눌러보고 바로 시작해볼게요. 네. 오늘 금일 방송 추천주 두 종목 말씀드렸고, 자, 집중할 준비가 됐다. 7번 한번 눌러볼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의 하락 요인, 가장 큰 요인은, 뭐니 해도, 지난주부터 시장이 좀 출렁출렁거렸고,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누가 뭐라 해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죠? 네. 이거 8월에 최악으로는 최악의 상황은 하루에 2,500명에서 3,000명까지도 우리도 이젠 봉쇄 셧다운 가능성까지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대 최고치의 확진자가 나왔던 만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증시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게 일단 가장 첫 번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요인도 같이 이어서 볼게요. 최근에 이제 이거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네. 원달러 환율 한번 봐볼게요. 두 번째 요인은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1150원 라인대를 돌파를 하면서 외국인 매도 물량이 좀 들어와 줬어요.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오늘도 장 막판에 좀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을 축소하긴 했지만은 네. 여기 보면 연일 외국인 매도 물량이 증시의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인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증시의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게 일단 두 번째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초대여, 뭐 그냥 대여도 아니고 초대여 IPO. 네, 카카오뱅크가 기간 수요 예측에서 2,500조가 넘었어요. 개인은 58조가 넘어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중복 청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더욱더 좀 80조 이상의 자금이 쏠렸었고, 이번엔 중복 청약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58조 가까이 몰렸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몰린 거죠. 그리고 기간도 2,500조 이상이 넘게 몰려서 사상 최대치의 어떤 기간 청약 예수금이 몰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 공백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수급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수급 공백 플러스 매수세 실종. 네. 요 부분이 시장의 어떤 하락 요인, 시장이 빠져도 받쳐주는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간에 어떤 많은 자금이 지금 카카오뱅크에 들어가 있고, 또 바로 이어서 클레이튼이 다음 주 월화에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금들이, 많은 자금들이 IPO 청약 자금에 몰려 있고, 또 그 자금 자체뿐만 아니라 휴가 시즌에 맞물렸기 때문에 항상 7월 말 또 8월 요때는 기관 투자자들도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 실종이 되고요. 또 그리고 거래대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요 요인이 일단 세 번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요인은 중화권 증시의 급락. 네, 중화권 증시의 급락, 중국 주식의 눈물, 예, IT, 이건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들, 그리고 사교육 시장을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금 이제 패닉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패닉셀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JP모건에서도 최악의 우려가 결국 현실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주들의 어떤 투매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956조 원이 좀 증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규제에 지금 잇따른 패닉셀이 이어지고 있다 라는 점, 요런 부분들, 이 네 가지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시장에 적용이 되면서 시장이 지금 하락에 나와주고 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장의 하락의 요인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인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방위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잡히고 있습니다. 이 확산세가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증시의 부담 요인, 중화권 증시의 급락, 요 부분이 두 번째로 증시의 어떤 하락 요인. 가뜩이나 이것 때문에 지난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때문에 밀렸던 증시가 이번 주에는 좀 반등이 나오나 싶더니 중화권 증시 급락으로 이어지면서 아시아 증시, 또 그리고 대내외 변수에 취약한, 특히 미국과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고 중국의 30% 이상의 수출 의존도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2018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이 불거졌을 때도 우리가 수출 의존도를 줄이자고 해도 아직까지 큰 폭으로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중화권이 증시가 내부적인 요인으로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증시는 출렁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가슴이 아프죠, 그죠? 근데 다만 이 요인 때문에 시장이 하락이 나왔고요.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인 매도세 아까 짚어드렸고요. 휴가 시즌 잇따른 초대형 IPO 청약, 바로 또 크래프톤이 이어지고요. 매수의 실종, 이렇게 네 가지 요인이 시장의 하락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을 이제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는 우리가 지금 올해 연말까지 좀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고요. 지금 이제 백신 보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미증시는 아주 견고합니다. 뭐 연일 신고가 랠리가 이어졌고 정거래에 대해서만 약간의 차익 매물 출회됐고 현재 미선물도 견고한데요.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학습 효과, 정말 지긋지긋해. 코로나 얘기만 하는 것도 이젠 지겨운데 학습 효과와 내성이 생기고, 지금 뭐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같은 경우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이게 어느 순간 잡힐 겁니다. 그리고 또 강도 높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더 강화해 나갔을 때, 또 그리고 셧다운에 준하는 거리두기를 좀 강화했을 때는 이건 언젠가 잡힐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리고 이미 지난주에 충분히 시장에 어떤 작용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진짜 3,000명, 4,000명, 5,000명 진짜 폭발적인 증가세로 진짜 셧다운이 이루어졌을 때는 증시가 한 번 더 요동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는 증시도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고 학습 효과로 인해서 4차 팬데믹이잖아요. 벌써 1차, 2차, 3차, 4차 팬데믹이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어떤 시장의 어떤 조정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산세만 조금 줄어든다고 했을 때는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고요. 중화권 증시 급락은 오늘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했습니다. 이거 보여드리면요. 여기 있다. 잠시만요. 이거 아까 뭐였나?
여기 있다. 네. 오늘 보면은 중국 상해 증시 요걸로 볼게요. 중국 상해 증시가 장중에 2%까지 급락이 나왔었는데 어제도 2% 넘게 빠졌죠. 0.58%로 마감했고, 그리고 항생 지수는 오히려 지금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0.88% 플러스권이고요. 대만 갑권도 아까 2% 넘게 하락이 나왔었는데 0.78%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현재 미선물도 약보합권 내 수준으로 굉장히 견고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이 급락이 나오던 말던 간에 마이웨이입니다. 미증시는 개시형 마이웨이라고도 하죠.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제 갈 길 가는데, 우리는 미국이 빠져도 빠지고 중국이 빠져도 빠지는 이유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항상 대내외 변수에 굉장히 취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만 중화권 증시가 안정을 찾고 있다. 안정을 찾고 있고,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아무리 높다라고 한들, 사실상 이 규제 자체가 크게 보면은 사교육 시장의 어떤 이제 규제를 강화하는데, 사실상 사교육 시장의 규제와 우리의 어떤 수출적인 부분은 부합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요건 어차피 증시의 어떤 하락이 투심 악화로 이어지면서 하락이 나왔던 거지, 실질적으로 어떤 전자상거래 업체 일부와 그리고 사교육 업체들을 두들겨 때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수출에 대한 어떤 진짜 직접적인 악재, 우리가 예전에 미중 무역 분쟁과는 달라요.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중국이 수출 규제를 계속해서 때리면서 우리까지 피해를 보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교육 시장의 어떤 규제를 강화하면서 증시가 이제 투명화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 사교육 부분에서 우리의 수출 의존도는 굉장히 있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 때문에 시장 하락은 진짜 중국의 내부적인 요인이다. 요게 일단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또 중국 증시만큼 오늘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 코스닥 증시가 너무 오버스럽게 빠졌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반등이 나면 같이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반등이 어설펐고 하락만 멈췄고 막판에 또 시장이 하락이 나왔어요. 그 요인은 바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아까 상승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던 건데, 그죠? 네, 아까 보여드렸죠, 차트. 이거 원달러 환율이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장 막판에 좀 밀리긴 했지만, 그러면서 외국인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오후장에 좀 상승이 나와주면서 외국인 매도 물량이 이어졌고, 그래서 중화권 증시는 반등이 나오는데 또 어이없게 우리 증시가 밀렸던 이유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은 이거 보여드릴게요. 네, 이겁니다. 네. 자, 미국이 6월 매구재 수주 부진으로 달러 가치가 이제 하락이 됐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최근에 계속 좀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지금 계속 지금 하락이 되고 있고, 뉴욕 외환 시장에서 미국 달러 가치가 계속 하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워낙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장에는 원달러 환율이 반등이 나오면서 외국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장 막판이 가면 갈수록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이고, 미국 달러의 가치가 지금 계속해서, 왜 이래. 미국 달러의 가치가 지금 하락이 나와주고 있으면서, 외구재 수지 부진으로 인해서 달러 가치가 하락이 나오면서 원화 가치의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매도 물량이 나왔던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우리 증시에 다시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팔 만큼 팔았고요. 다시 한번 지금 원화 가치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외국인 매수 물량이 다시 한번 증시에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어떤 상승에 따른 외국인 매도 물량도 서서히 이제 멈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달러 가치 하락에 따른 외국인 매수 물량이 다시 한번 증시에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또 그리고 외국인의 지나친 매도세도 이제 서서히 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 따른 외국인 매도 물량도 서서히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 부분도 서서히 이제 시간 문제인 거지 서서히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초대형 카카오뱅크가 이제 2,500조 원 몰렸는데 그 다음에는 바로 크래프톤이 남아 있잖아요.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지. 이게 8월 초죠. 8월 2일, 3일 다음 주 월화에 크래프톤으로 바로 이어지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요인입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기간 청약 예금 물량과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청약 자금이 좀 몰리면서
한동안 이제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이 수급 공백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수급 공백 현상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무조건 빠진다라는 논리는 아니고요. 수급이 이제 받쳐줄 만한 물량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작은 악재에도, 문제는 뭐냐면 작은 악재에도 네, 시장이 크게 한번 출렁거릴 수 있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죠. 이게 뭐 악재가 아닌 거고, 어차피 지금 많은 돈이 IPO 대여, 카카오뱅크라든지 그 다음에 크래프톤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수급 공백 현상이 이어지고 매수세가 실종됐지만, 이거는 딱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영원히 매수세가 실종된 게 아니고, 우리 증시가 폭락이 나오고 뭐 암호화폐 시장처럼 급락이 나와가지고 매수세가 실종된 게 아니라 일종의 지금 이제 뭐 휴가 시즌이기도 하고요. 항상 휴가 시즌에는 매수세가 줄어들고 거래 대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가뜩이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여러가지 악재가 있는 상태에서 IPO 초대여 카카오뱅크 크래프톤이 바로 연이어서 청약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자금이 상당 부분 글로 넘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도 요 부분은 계속 이어지지만 다시 돌아오겠죠. 그리고 이제 청약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그 자금이 우리 증시에 유입됐을 때는 빠른 속도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해가 됐죠? 네. 그럼 한번 짚어볼게요. 네. 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전방위로 확산됐던 부분들은 이미 우리 국내 시장에서 지난주에 조정을 받았고 4차 팬데믹 1차, 2차, 3차, 4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전염병처럼, 또 그리고 뭐 계절병처럼, 뭐 감기처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는 안고 가야 될 전염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충분히 증시에는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권 증시 급락도 오늘 중화권 증시들이 반등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이거는 냉정하게 봤을 때는 내부적인 요인이다. 더 추가적으로 때린다고 하더라도 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수출하고 있는 부분과는 좀 겹치는 부분이 아니라서 사실상 투시마카로 인한 하락이기 때문에 반등은 빠를 거고, 원달러 환율 상승도 마찬가지로 6월에 이제 미국의 내구재 수지가 부진하면서 달러가치 하락으로 인한 다시 외국인 매수세가 우리 증시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것 또한 일단락 될 것이고요. 이것 또한 내부적인 요인인 것이고, 휴가 시즌 잇따른 초대형 IPO 청약으로 인해서 매수에 실종된 부분도 다시 청약이 끝나고 또 휴가 시즌이 마무리되면은 국내 증시에 그대로 유입되기 때문에 8월 증시까지도, 8월 초, 8월 중순까지도 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은, 앞으로 증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 시장의 부진함과 지난주의 시장 부진함은 어떤 시장의 하락의 어떤 전조 증상이 아니고 하락 추세의 어떤 초입 구간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전략을 간단하게 짠다면은, 문제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시장이 강력하게 올라갈 만한 어떤 모멘텀도 없잖아요. 그죠? 네. 시장이 강력하게 올라갈 만한 지금 현재 모멘텀도 없고, 또 그렇다고 급락이 나올 만한 어떤 큰 악재도 없습니다. 뭐 새롭게 생긴 악재가 아니고서야. 그럼 당분간 시장은 결론적으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예. 어느 정도 요 흐름대에서 여기 나오죠. 뭐 요 구간대에서 박스권 장세, 뭐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뭐 하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박스권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올라갈 만한 이유도 없고요. 급락 나올 만한 악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시장이 안정화되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시장과 상관관계가 높은 뭐 2차전지, 뭐 5G, 뭐 IT 이런 거는 어차피 시장이 올라야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섹터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가 있어요? 올해 내년 3월 9일날 대선이 남아있고, 그럼 대선 정책주들, 뭐 그리고 뭐 개별주, 뭐 대선 섹터들도 사실상 이게 정책으로, 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책을 계승하는 여건에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 테마 섹터, 정책주, 정치 인물주, 특히 정책주에 우리가 집중을 했을 때는 오히려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도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3거래일, 또 지난주부터 계속 지지부진한 시장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만은, 앞으로 시장이 막 추가적으로 폭락이 나올 만한 어떤 이유는 없고, 그리고 최근에 뭐 3거래일 동안 급격하게 조정이 나왔던 이유도 중화권 증시 하락, 원달러 환율에 대한 상승, 뭐 이런 부분들도 다시 근본적으로 다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폭락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시장은 강력하게 올라갈 만한
요인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개별주, 테마주, 특히 정책 관련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면 됩니다. 최근에 정책 관련 종목도 정치 인물주들이 살짝 조정이 나왔던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경선 연기, 그것도 코로나 여파로 연기가 된 거잖아요. 네, 코로나 여파로 5주나 연기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짝 밀렸는데, 경선이 연기된 거지, 당내 경선이 연기된 거지, 대선이 연기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시장이 빠지면 다 빠집니다. 개별주, 정책주, IT, 제약 다 빠지는데, 오히려 정책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대응해 나간다고 했을 때 시장이 박스권 안에서 변동성만 줄어들면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왜 정책주냐면 대선 때 항상 인물주는 많이 올라가 봐야 3배, 4배, 4배예요. 정말 많으면 5배? 근데 정책주는 제대로 고르면 10배, 20배, 30배 이상 올라가는 게 정책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히려 정책주는 시장 여파를 밀린다고 하더라도 반등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책 관련해서 모멘텀을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시장에 대한 어떤 하락 요인들은 제가 말씀드렸고, 요 요인들이 가장 강력하게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지만 요 요인들이 다 회복되고 있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시간 문제인 거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폭락이 나온다라고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다고 시장이 급등이 나오거나 V자 반등이 나오거나 라고 해서 큰 기대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고 변동성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정책주 개별주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고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확실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장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시장이 굉장히 지지부진한데요. 네. 시장에 대한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달이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관심 있게 보고 있던 종목들이 시장 여파로 조정이 크게 나왔을 때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오히려 8월 중순 이후 또 9월 달에는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정책주는 확실하잖아요. 딱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대선이 이제 3월 9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MBN에서 3시 30분에 아까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토론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까 막 정신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토론이 이어지고 있고, 관련해서 이 정책들 표심을 잡기 위해서 가뜩이나 경선이 미뤄진 상태에서 표심을 빨리빨리 확보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네, 민심성 바람들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집중해서 그런 종목들 대응하면요,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그런 종목들의 수급이 집중되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의 달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런 요인들, 시장의 하락 요인들이 서서히 지나가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시장 걱정 마시고 다음 주 또 이번 주 안정적인 수익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삼륜물산과 한국선제도 한번 관심있게 포트에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고요. 오늘 힘든 시장 모두 고생 많으셨고 항상 선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크게 한번 요동을 쳤는데요. 시장 걱정 마시고요. 시장의 하락 요인들이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니까 모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저와 함께 정책주 수익 랠리에 이어가고 포트관리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엠비엔골드 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늦게까지 응원해주신 우리 VIP 회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짧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모두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